이 책을 처음 펼쳤을 때 9장까지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장을 읽을 때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책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책을 읽다가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느낌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 겁니다. 엄마가 녹음한 건 안 듣는다고 해서 지금 고3인 아들에게 책으로 읽을 수 있게 여러 번 표시해서 주었습니다. 좋은 책은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책을 같이 읽어주신 분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장 지금 시작합니다. 9장 하버드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물결. 누구나 가능성의 신호를 품을 수 있다. 하버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1950년대 후반 월스트리트는 오늘날의 월스트리트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1792년 소수의 증권 브로커들이 금융에 대한 합의를 월스트리트에서 시작한 이후로 수억에서 수십억 되는 인구의 미래를 결정할 자본주의의 공간으로 성공하기에는 15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 역동적인 시간에 뛰어든 사람들은 1800년대에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양의 돈을 오늘날까지 물려줄 만큼 거머쥐었는데 이 황금 시간을 모두 놓친 것은 노예 출신의 흑인들이었다. 하버드 대학은 기회의 창으로 흑인 학생들을 받는 비중을 높였지만 교내 구성원들로부터 흑인에게 하버드 대학 입학장을 주는 것은 맹인에게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라는 공개적인 반박을 받았고 이 현상을 지켜보던 사회학자들은 흑인은 여전히 지적으로 열등한 신호를 받고 있다. 고 정리했다. 지적으로 열등한 신호를 받는 학생을 하버드에 심어보자. 하버드가 새로운 신호를 흑인 아이들에게 보내려 했지만 흑인 학생들은 같은 학년 집단에서 다음과 같은 신호를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100여 가지의 신호를 기록했다. 너는 흑인 여성치고는 제법 똑똑하게 말하는구나. 흑인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없어. 나의 이름은 모니카야. 네가 검둥이가 아니라. 너도 우리처럼 백인이고 싶지 않아? 너는 눈 떠보니 흑인이라서 하버드에 쉽게 들어왔겠구나. 소수 인종이라 참 운이 좋네. 나는 다른 색깔은 보고 싶지 않아. 너는 전문 서적을 읽을 줄 아니? 인코네그로. 마지막 단어는 사회학적 용어로 흑인 출신으로 흑인 집단에 맞게 낮은 자리에 익숙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검은 뿔테를 쓴 한 흑인 학생에게 다른 하버드대 학생들은 분수에 맞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조용히 인코네그로를 속삭였다. 사회학자인 마이클 가디스는 2011년 학력 사회에서의 차별이라는 연구 논문으로 월스트리트의 기업들이 하버드 출신의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들을 어떻게 합격시켰는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 백인이고 하버드 대학 출신이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흑인이거나 아시아인 같이 유색 인종이면 같은 성적표로 하버드를 나와도 주립대학 졸업장 정도로 인식되었다. 가디스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하버드와 비주류 대학들의 차이가 아니라 지원자의 인종 색깔에 따라 대학 졸업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연구 결과를 정리했다. 하버드 대학 학위로도 흑인 학생인 다코안이 평범한 백인 학생 찰리처럼 기업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세계적인 엘리트 인재를 양산하는 하버드가 흑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은 실패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다코 아닌 한 흑인 학생은 하버드 강의실에서 조용히 인터뷰를 진행했다. 흑인이라는 것은 저에겐 신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의 신념이며 미국과 하버드라는 두 주류의 사회에서 외진 곳으로부터 조용히 올라오는 희망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저의 이러한 신념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의 눈빛은 분명했다. 비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여기 하버드에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들의 신호를 차단하겠습니다. 저는 조롱과 의심의 신호들 앞에서도 여전히 제가 의미 있는 존재이며 가치 있고 외진 곳에서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이라 강하게 믿습니다. 사회학자들은 하버드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집단에 대해 좀 더 깊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면접. 하버드 출신의 근사한 대머리의 남학생인 레이몬드 맥과이어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손가락으로 꼽히는 퍼스트 보스턴 회사에 이제 막 면접을 보러 들어왔다. 면접관은 그에게서 대머리와 흑인 그리고 하버드 출신이라는 신호 외에는 어떠한 특별한 장점도 단점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대기실에는 백인 출신의 근사한 양복의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고 면접관의 마음도 얼른 다음 지원자를 받을 예정이었다. 맥과이어도 자신이 주제에 맞지 않게 백인들의 세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무슨 광경일까?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 흑인과 같은 유색 인종 출신은 보수적인 백인 사회의 월스트리트에서 자신의 출신을 감출 수가 없으며 명문대학 출신과 상관없이 인종 색깔에 따라 선호되지 않는 이류 지원자로 평가된다. 면접관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맥과이어의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넘겨보며 말을 건넸다. 당신은 5분 안에 왜 당신이 월스트리트로부터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 저를 설득시켜야 할 겁니다. 혹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간략한 방향이라도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면접관의 표정은 이미 불합격이었다. 아니요. 학생의 그 말로 인해 이제 4분 45초 남았군요. 그러자 맥과이어는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하버드 대학, 하버드 로스쿨,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까지 졸업하면 가장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수석으로 졸업했지요. 면접관은 대머리 흑인 학생의 자신감에 비웃음을 보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잘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의 학생들 절반이나 우리 회사의 두 공석을 차지하려고 야단인데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하는지 다시 말하세요. 그러자 이어진 23살의 맥과이어의 답변은 수십 년 동안 모든 월스트리트 지원자들 사이에서 더는 넘어설 수 없을 만큼의 명문으로 기억되었다. 맥과이어는 월스트리트의 경쟁 독식의 본질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가 녹아있는 답변을 내밀었다.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서 제가 당신이라면 이 정도는 되는 지원자가 반대편의 기업에서 당신의 기업을 노리게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방향을 택할 것 같군요. 당신이 불합격을 찍으면 저는 당신의 기업을 노리러 갈 거니까요. 면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맥과이어는 뒤에 있던 모든 백인 하버드 신사들을 쫓아내고 다음 날 월스트리트로 출근했다. 맥과이어는 당연하겠지만 월스트리트에서 거대 금융 조직인 시티그룹을 총괄하는 자리까지 오르면서 흑인 역사상 가장 손가락 꼽히는 월스트리트의 남자가 되었다. 뉴욕 타임즈는 맥과이어를 옷차림이 훌륭한 신사로 기록했고 그의 집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십 개의 명화들이 가득 메워져 있다. 맥과이어는 갓 나온 하버드 졸업장을 가지고 월스트리트에 진입하던 시점을 이렇게 기록했다. 하얀 와이셔츠가 잘 어울리는 백인들이 만든 우월한 월스트리트는 흑인들이 정복하고 싶어 했던 가장 분명한 목표였지만 한편으로 가장 관통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하버드 출신의 흑인들이 들어와도 그들을 끌어줄 선배 집단은 전무했고 종합증권사들은 백인과 같은 기회를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누구나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신호를 품을 수 있다. 그리고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의 벽도 관통해서 새로운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있다. 다음의 기록을 읽어보라. 월스트리트로 진출한 한 흑인 집안에서 아이에게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의 포스터를 벽에 붙이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었다. 그 흥미가 단순한 흥미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주 이른 나이부터 월스트리트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들고 올라가서 아버지 사무 책상에 올려두고 서류 정리하는 것들로 $5를 받곤 했는데 이러한 월스트리트의 소소한 자빌들이 되게 하찮아 보였지만 어린 나이에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나중에 프랭크 레인스와 제프 햄버 같은 은행가들이 나에게 그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투자은행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털어놓았을 때 나는 나의 어릴 때부터 시작된 경험과 열정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월스트리트로 우르르 뛰어들던 첼시 같은 학생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재가 되기로 결심하는 시간은 20여 년의 간격 효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스스로 월스트리트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려 들었다. 그곳은 우리 같은 흑인에게도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진 곳이었다. 내 안에 발견되지 않은 힘. 다시 클로드 스틸의 실험실로 돌아가 보자. 짧은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쓰고 훤칠한 외모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스틸은 놀랍게도 흑인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취업하라는 당시의 평균적인 흑인들의 신호를 보냈지만 스틸의 눈은 대학을 향했다. 그리고 평균의 그래프를 뒤집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진지한지 알아보게 라는 신호들과 싸워야 했지만 패러데이처럼 스틸에게도 그것을 뛰어넘을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한 번 못한다 하는 신호를 받은 스틸 주변의 학생들은 제 아무리 학문의 길을 넓혀도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한 번 잡힌 신호는 벤저민 리벳의 실험실처럼 학생들을 압도했다. 스틸은 아이브리그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하버드, 스탠퍼드 어느 대학의 학생들에게서도 이런 신호 효과는 발견됩니다. 신호의 힘은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다. 최상위 학생들 또한 노력만으로 우아하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최상의 노력을 하게 만드는 신호들이 있었다.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 홀로 새로운 그래프를 그리며 백인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흘러간 흑인 스틸은 한평생을 바쳐서 신호의 힘을 밝혀냈다. 스틸이 발견한 것처럼 흑인 집단 사회에서 흑인 학생이 수학을 잘하기 시작하면 주변 학생과 교사는 이렇게 반응한다. 너에게 아시아인이 들어있나 봐. 이 얼마나 잘못된 신호인가. 정작 아시아인들도 아시아인들끼리 수학 경쟁을 시키면 상당수가 꺾여버린다. 이제 우리는 한계를 만드는 잘못된 신호에 저항해야 한다. 이제 불이 꺼진 학생들을 데려와 보자.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한 분야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향할 때 얼마나 놀라운 힘이 우리 스스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깊게 배웠다. 사회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는 것만이 최상은 아니다. 사회는 빠른 속도로 한 영재를 모두가 우러러보는 경지로 올려줄 수 있지만 정작 그 신호가 조금만 흔들려도 억대 연봉 대신에 복싱 트로피를 방어적으로 올려둔 첼시의 경우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 긍정적인 신호만 받으며 성장하면 부정적인 신호에 대한 내성을 결코 길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첼시를 비웃듯 하버드의 블랙 다이아몬드 학생들은 자신의 길을 일관되게 밝혀가지만 그들만이 세상의 주인은 아니다. 하버드 출신의 프로 야구 전문가들의 눈에 페드로이아는 예비번호도 부여받지 못할 만큼 형편없었다고 판단되지만 정작 부정적인 신호를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던 땅딸만한 페르도이아는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슈퍼스타로 혜성처럼 등장할 줄 알았다. 매끄러운 성공 곡선으로 우아하게 성장한 그들과 다르게 페드로야와 키신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거친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차단의 힘이 있다. 우리는 그 힘을 다시 주목한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와 동떨어진 특별한 재능이 있는 누군가가 만드는 힘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신호에 기민하게 반응해 오던 우리가 놓치고 있던 힘이다. 사회가 던지는 부정적인 신호에 선천적으로 무반응인 평균 이하의 A씨 같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가장 주목할 재능이 나오고 글자도 제대로 못 읽던 존 호너는 고생물학의 역사를 새로 썼다. 폴 세자는 친구마저 자신의 재능을 비웃자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을 수 있었고 캐라한은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가장 소중한 단 하나의 지휘봉을 떠올리고는 예비된 천재였던 크라우스를 뛰어넘으며 음악 역사상 결코 잊지 못할 지위를 남겼다. 그리고 그 재능의 씨앗들은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 있다라는 인상적인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인 삶은
언제 그 기반이 완성되었던가? 그 물음표에는 로버트 마르크스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길거리의 평범한 독학 지식인들이 만든 산업혁명의 시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작 그 시기에 가장 빛나야 할 엘리트들은 라틴어와 고전 경전을 붙드느라 거대한 혁신을 만나지 못했고, 역사가들은 이 시기에 학교 교육은 되려 창의적인 정신을 둔화시키는데 이바지했을 따름이라고 비극적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당시 엘리트를 덜어내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돋보기를 갖다 대어 보면 천재란 없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결과물을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순전히 실용적인 목표 하나만을 끈질기게 추구한 결과라고 믿었던 길거리의 수많은 독학 지식인들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이들이 바꾼 세상 덕분에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실리콘밸리 애플이 반짝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호의 힘은 한 교실의 어두운 집단 속에서 테러리스트와 하버드 최연소 교수를 만들어낼 만큼 치명적으로 강력하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이해하면서 깊은 이해를 더할 때 우리는 새로운 다크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해온 블랙 다이아몬드는 하버드 대학생들이 만든 단어이기도 하지만 불모지였던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하다. 우리도 이제 그 신호를 강하게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위의 깊은 본질에 다가갈 것이다. 그럴 때 보이지 않던 블랙 다이아몬드가 빛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모든 것이 차단된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할 때 그 빛은 가장 밝게 빛난다.